윤석열 씨를 사법 탈옥시킨 지기현 부장 도대체 왜 이러나 교체해달라 이런 지금 성원이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? 지기현 판사 교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뭔가를 행동을 하셨어요? 네네. 네, 뭘 하신 겁니까 도대체가?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의 지기현 부장판사를 고발한 저도 고발했고 또 시민단체도 했고 네. 수사에 착수했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 요구서도 저도 냈습니다. 대법원하고 법원행정처에도 냈고. 예. 그런데 그런 건 해봤자 당장 이 사람을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. 없죠. 그리고 또 이제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 불러가지고 지기현 부장판사의 너무나 편파적인 그 재판 진행 이것도 재판 내용에 대한 게 아니에요. 언론사의 촬영 이런 거는 행정적인 거거든요. 지하 주차장으로 계속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거 다 행정적인 거잖아요. 사법 행정적인 그렇죠. 거.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되고 당연히 지하 주차장 계속 이렇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. 당연히 안 되죠. 거예요. 당연히 안 되죠. 왜냐하면 남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전직 대통령들이. 네. 네.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촬영은 허가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뭐 쿠션 존 뭐 소파처럼 보이는데 의자 혼자 앉힌다든가 좋은 데도 앉혀가지고. 별도로 그냥 단독으로 또 자리를 만든다든가 방청석에서 기자들은 잘 안 보이게 그냥 머리를 뭐 졸아도 잘 안 보이는 배치를 한다든가 이 전부 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이상한 짓만 계속 하니까 사실 이것도 피고인 자리를 너무 이상하게 해줬죠. 그리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. 우리 그렇죠. 변호사들.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의문을 갖는 것도 그거거든요. 우리가 맨날 지적해도 이상했었어요.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치냐. 그리고 무조건 뭐 이 변호인이 많으면 1열, 2열 하면 1열 앞에다가 딱 앉히죠. 그렇죠. 피고인은 무조건 안 당연히. 치고 변호인은 뒤에 안 치든지 말든지 그렇죠. 그렇게 하는 네. 거죠 원래. 입장도 다르게 하잖아요. 그 다른 피고인들하고.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게 이제 지하에 지하로 들어와서 들어갔으니까. 그런 거야. 아 지하로 들어와서. 예, 예.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놀라운 거를 찾은 게 저는 이제 언론에서 이 세 분의 재판관이 대등 재판부라고 언론에서 봐가지고 이 대등 재판부라는 거는 다 경력이 대등한 부장판사급 거의 20년 정도 된 그래서 이제 명단도 나왔어요. 지기현 이분은 31기고 연수원 네. 또 왼쪽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 뭐 두 분도 29기 30기였어요. 네.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등 재판부죠. 네.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. 근데 제가 엊그저께 그 이제 방송에서 이 지기현부터 얼굴이 나왔잖아요. 화면. 그런데 좌배석 우배석이 너무 젊어가지고. 로스쿨 나오신 분하고. 그래서 네. 제가 다시 확인을 했더니 한 40몇 개, 분은 40몇 개. 15년 밑에 46기고 한 분은 로스쿨 출신 변시고 더 이제 더 경력이 젊고. 짧죠. 네.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지?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난 2월 24일 날 법관 정기 인사가 있었을 때 그 두 분의 경력 부장판사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이분들로 바꾼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대등 재판부가 전혀 아니에요. 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장보다 최소 15년 더 미칩니다. 이 사람들은 찍소리도 못합니다. 자 그러면 2월 24일 날 이분들이 왔잖아요. 사건 파악도 안 돼 있어. 근데 3월 7일 날 구속 취소. 이건 지기현 혼자서 결정한 거예요. 그러면 전체적인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 대등한 경력직 판사분 두 분을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일천한 분을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상한 거야 제가 보기에는. 그러면 이 인사는 누가 하느냐? 당연히 정기 인사는 대법원장이 하는 거예요. 네. 법원 행정처에서. 그 대법원장이 지금 어제 이 사태를 일으킨 또 조희대 조희대. 대법원장이잖아요.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지기현 재판부를 지기현이 혼자서 그냥 멋대로 할 수 있도록 판사 구성을 바꿔버렸으니까 기존의 대등 재판부였으면은 이런 짓을 못했을 겁니다. 저는 거의 확신하는데 왜냐? 기존의 그 두 분 판사님들의 또 경력을 보면 한 분은 노동운동을 또 했던 분이에요. 그리고 노동법 전문가고 다른 한 분도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고 그런데 이분들을 굳이 이렇게 교체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3월 7일 구속 취소 대타록이라는 게 또 있었고 어제 이런 사태까지 저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불량한 어떤 그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지기현을 교체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법을 또 찾아보니까 대법원 그 예규로 법규입니다. 거기에 법관의 사무분장 및 그 업무 배당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있더라고. 그 조문을 읽어보니까 6조에 법원장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 판사를 교체할 수 있다. 재량인데 교체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중에 핵심이 법관이 비행위로 인해서 논란이 일어가지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해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딱 지금이잖아요. 네. 지금 지기현 딱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지기현이나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. 재량이잖아 이렇게 또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재량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너무나 중대한 이런 상황이 터지면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정말로 지금 엉망이 됐으니까 이런 경우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 없어지고 의무가 생긴다 하는 건 대법원 판례예요.
그 지금이 그런 가장 전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저기 법원장이라 돼 있으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장한테 이 조문을 근거로 교체 요구서를 냈습니다. 그리고 법원행정처장하고 대법원장한테도 냈어요.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다 그거를 보내드렸어. 그리고 이런 조문을 근거로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 불러가지고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라.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고 이 지기현 부장의 여러 가지 재판 진행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? 그러니까 그 재판을 직접 이제 방청했던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태도가 일단 너무 불량하다는 거예요. 그치, 윤석열이. 근데 이제 이분이 대통령실부터 기자들 사이에서 오전에 사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항상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날 뭐 거의 머리를 찔 뻔하고 잔다든지 네네.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. 근데 이게 일반 피의자인 경우에 혼나죠. 난리 납니다.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박살 내죠. 근데 그것도 지기현이가 지적을 해야지. 네. 근데 뭐 그런 태도 문제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. 잔거 아니에요? 그 자체는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굉장히 지루해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상평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지난번에 이제 공개됐던 재판에서 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특전대장이 하지 네, 않았습니까? 네, 네. 그때는 이렇게 쳐다봤다 네, 그러더라고요. 그 자다 말고 갑자기 놀래갖고 쳐다봤다는 거죠? 네. 네.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, 근데 이제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에서의 특혜 뭐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본질은 지금 재판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에서의 본질은 지기현 판사가 무슨 또 사고를 치는 게 아니냐 이거에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지켜본 22사 내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소 기각이라든지 뭐 이런 말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구속 취소했을 때 사유들을 하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불안을 취재자들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.